자, 2교시 할 건데 14-13쪽 피시고요. 예,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가지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똑같은 틀 가지고 풀 거니까 똑같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1년에 설립된 한국의 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 볼게요. 회계이익 얘가 10만원, 그리고 세무 조정이 세 가지가 있죠. 일시적 차이가 A와 B가 있고요. 나머지는 영구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의 차이는 영구적 차이 의미하는 것이고, 일시적 차이 A는 마이너스 5,000원, 일시적 차이 B는 2,000원 플러스 금액, 그리고 기타 차이는 1,000원. 자, 회계이익 10만원에서 마이너스 5,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1,000원 해주시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000원 해주는 거니까 98,000원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뭐죠? 과세소득이지.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 회색 박스 아래쪽에 X1년과 X2년에 적용될 세율이 모두 25%래요. 요게 X1년이죠. X2년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X2년 이후라고 적을게. 자, 그때 X1년도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 법인세 부채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죠. 단기 법인세 부채는 과세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제 뭔지 아시니까 당법부라고 좀 축약해서 적겠습니다. 98,000원 곱하기 25% 해주시면 24,500원 나오지. 그럼 얘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X1년도에는 단기 법인세 부채 24,500원을 대변 쪽에 먼저 회계 처리해주고, 근데 걔가 전부 다 법인세 비용으로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단기 법인세 부채 24,500원. 자, 그래서 올바른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세무 조정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이 마이너스 5,000원은 언제 어떻게 추인되죠? X2년 이후에 플러스 5,000원으로 추인이 될 거고, 플러스 2,000원은 X2년도 이후에 마이너스 2,000원으로 추인이 되겠죠.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자산부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차이는 결국 없어질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5,000원 곱하기 미래세율 몇 퍼센트예요? 미래세율 25%지. 5,000원 곱하기 미래 시점, 추인 시점의 세율 계산해 주시면 이거 얼마죠? 1,250원 되죠. 1,250원. 자, 요 1,250원이 뭐예요? 미래에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죠. 자, 아무 말이 없으면 기초 시점, X1년 초 시점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잔액은 0원인 겁니다. 0원에서 X1년 말에 5,000원 곱하기 25% 1,250원이 됐으니까 이연법인세 부채가 1,250원 인식이 돼야겠지. 요게 1번, 요게 2번 회계 처리죠. 그리고 B도 봅시다. 일시적 차이 B. 얘는 X2년 이후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얼마만큼 감소시키죠? 2,000원 곱하기 25%에 500원만큼 감소시키지. X2년도 이후에 과세소득을 2,000원만큼 감소시킨다라는 얘기는 그 과세소득에다가 X2년 이후에 적용될 세율 25%를 적용한 500원만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줍니다. 따로 언급이 없으면 X1년 초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0원이었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500원 증가, 이연법인세 부채는 1,250원 증가했죠. 얘도 2번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고, 기타 차이는 영구적 차이니까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같이 자본이 직접 부담한 게 아니라면 조정해 줄 필요가 없고요. 자, 자본에 직접 반영할 법인세 보면 그러면 언급 없으니까 없죠. 그럼 대차 차이가 법인세 비용이 돼야 될 텐데, 그럼 24,500에 순액 750원 더 해주시면 얼마 나오죠? 25,250원. 그죠? 맞나? 24,750원에서
25,750원에서 500원 빼면 그죠? 25,250원. 요게 단기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제가 적어놓은 틀과 회계처리 잘 적어놓으시고 요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얘 4번으로 바로 갈게요. 14-14쪽이요. X1년 초 한국의 전기 2월 일시적 차이는 없다. 다음은 X1년 말 한국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이제는 숫자가 조금 바뀌는데 왼쪽 거를 지우기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회계이익. 요만큼은 왼쪽 틀에서 나온 회계처리고 이제 오른쪽 가지고 다시 해볼 거예요. 자, 회계이익이 12만 원이었고요. 세무조정이 일시적 차이 A, B. 그리고 영구적 차이 2,000원 있죠. 기타 차이는 영구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6,000원 플러스 3,000원 플러스 2,000원. 자, 그러면 과세소득 얼마 나와요? 12만 원에서 6,000원 빼고 3,000원과 2,000원 더해주시면 11만 9,000원. 자, 요 과세소득에 X 1년도죠, 지금. X 1년도 세율 곱해주면 그게 단기법인세 부채되는 거죠. 세율 몇 %죠? 회색 박스 아래쪽 보시면 한국의 차기 이후 과세소득은 X 1년도 과세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단기 세율은 25%인데 단기 중에 세법이 개정돼서 차기 이후 적용될 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일단 25%. 그럼 11만 9천 원 곱하기 25% 해주시면 단기법인세 부채 나올 것이고 얘 어떻게 계산돼요? 얘는 2975. 자, 그럼 오른쪽 거 가지고 회계 처리해 보시면 단기법인세 부채 29750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제 얘를 법인세 비용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조정사항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줘야 될 텐데 일시적 차이 A 보세요. B고 쪽에 보시면 X2년에 모두 소멸 예상이요. X2년도에 요게 플러스 6,000원으로 소멸이 예상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시적 차이 B는 X2년과 X3년에 1,500원씩 마이너스 1,500원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작게 쓸게요. 또 마이너스 1,500원 요렇게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지. 얘가 X2년, X3년. 자, 근데 이 시점의 세율들이 얼마죠? 보시면 X3년은 20%. 그리고 X 잠깐만. 얘 4번이죠? 얘 4번. X2년은 22%, X3년 이후는 20%. 이게 22%죠. 22%와 20%. 자, 이러면 세율이 바뀌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요 일시적 차이 마이너스 6,000원은 차기 이후에 가산될 일시적 차이죠. 그러면 차기 이후에 요 가산되는 금액의 세율 곱한 것만큼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금액을 줄여주고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키는 금액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돼야 되잖아. 그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 어떻게 계산하죠? 언제 시점 세율 적용하지? 요거 적용해줘야겠지. 그죠? 요 시점에 추인될 때 22% 곱한 것만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증가하니까 6,000원 곱하기 22% 해주시면 1,320원 나오거든요. 그게 이연법인세 부채죠. 자, 그리고 얘는 3,000원 일시적 차이 B는 나중에 차감되면서 없어지니까 나중에 3,000원만큼 거기에다가 내 미래 시점 세율 곱한 것만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여주죠. 근데 한 번에 추인되는 게 아니고 X2년에 1,500원, X3년에 1,500원 이렇게 추인돼요. 그러면 얘는 1,500원 곱하기 22%, 1,500원 곱하기 20%만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여주죠. 그럼 1,500원 곱하기 22% 그리고 1,500원 곱하기 20% 해주시면 얘는 뭐 암산되네. 300원. 얘는 330원이니까 그죠? 630원만큼 미래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이연법인세 자산 630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뭐 자본이 직접 반영할 법인세, 자본이 직접 부담할 법인세가 뭐 있나 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럼 대차 차이가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죠. 그냥 대차 차이라고 적겠습니다. 플러그 인이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것이고, 자, 뒤쪽에 요게 아마 문제가 이어지나? 이어질 텐데, 자, X2년도 법인세 비용을 또 계산해보래요. 요건 X1년도 회계 처리고, X2년도도 해봅시다. X1년 초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없었는데 따로 가정이 없으면 잔액 0인 겁니다. 근데 X1년 말에 630원, 1320원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잔액이 발생했죠. X1년 말 이연법인세 자산 잔액은 630원, X1년 말 이연법인세 부채 잔액은 1320원이야. 근데 자, 이제 X2년 말에 왔을 때 잔액은 어떻게 되지? X2년에 와서 요 6,000원 없어졌고 1,500원 없어졌으니까 얘만 1,500원 남아있죠. 3,000원 생겼다 1,500원 없어지고 나머지 1,500원 남아있는데, 그럼 보세요. 이연법인세 부채 잔액은 없죠. 이렇게 적어봅시다. 일시적 이연법인세 자산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따로 언급이 없으면 X1초에는 없는 것이고, X1년 말은 우리 계산했었죠. 630원과 1320원이고 X2년도 말은 이연법인세 부채 얘는 없지. 마이너스 6,000원이 전부 다 사용되고 없어졌으니까 얘는 없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얘만 남았죠. 1,500원 곱하기 20% 300원만 남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 1320원에서 0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연법인세 자산 630원에서 300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X2년도에 와서 당기손익이 얼마죠? 아니? 잠깐만. 제가 얘 4번을 풀다가 6,000원, 3,000원, 2,000원, 5,000원, 6,000원. 잠시만요. X2년도 자료가 거기 14-15쪽 아래 이어지는 문제로 나와 있죠. 그치? 이어지는 문제로. 그럼 14-15쪽 가보시면 여기서 X1년을 가정해서 풀었는데 요거 다시 풀어야겠네. 14-15쪽에 이어지는 문제는 잠시만요. 이게 뭔가 제가 문제를 왼쪽 거를 때 오른쪽 거로 넘어가가지고 뭔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자, X1년도 입장에선 이렇게 추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건데, 이제 14-15쪽 가보면 이때 회계이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10만원이죠. 그죠? 10만원 발생했고, 그리고 6,000원 요거 전액 소멸 예상대로 했고, 얘는 절반 소멸, 그리고 일시적 차이 C가 추가로 생겼네. 1cc 요게 추가로 생겼는데 얘가 마이너스 8,000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8,000원. 자, 그리고 영구적 차이가 뭐 1,000원 추가로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 다 반영하면 10만원 더하기 6,000원 빼기 1,500원 빼기 8,000원 더하기 1,000원 해주시면, 공간이 좀 모자라는데 얘 좀 지울게요. 97,500원 나오죠. 그치? 여기에 22% 세율 곱해주시면, 당기 세율 22%니까 곱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요게 21450. 그럼 얘 먼저 회계 처리해야겠죠. 당기법인세 부채 21450.
그러고 나서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연범위세 자산부채 얘만 가지고 했을 때 300원과 0원인데 얘가 하나 추가로 생겼잖아. 얘는 X3년 이후에 플러스 8,000원으로 추인이 되죠. 플러스 8,000원. 그러면 이연범위세 자산은 얼마가 돼요? 8,000원 곱하기 20%. 잠깐만. 4,000원, 4,000원. 4,000원이니까 일단 X3년도에 4,000원. 그리고 X4년도에 또 4,000원인데 좀 공간이 모자라네. X4년 오른쪽에 있고 거기 여기 또 4,000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칠판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연범위세 자산 아니고 부채네. 플러스로 추인되니까. 그러면 자, 이연범위세 부채가 기초에 1,320원 있었던 건 아까 계산했죠. 그러고 나서 X2년 말에 왔을 때 이연범위세 부채는 요 4,000원 곱하기 20%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X4년도 4,000원 곱하기 21%, 그죠? 4,000원 곱하기 20% 더하기 4,000원 곱하기 21% 해주시면 얼마 되죠? 1,640원 맞나? 그죠? 1,640원. 그러면 이연범위세 자산은 330원 줄어들어야 되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필기하기 좋으라고 가급적 안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연범위세 부채는 얼마 증가해요? 320원 증가죠.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그리고 뭐 자본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 있으면 회계 처리 해주려고 봤는데 없어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차 차이가 법인세 비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플러그인이라고 적겠습니다. 대차 차이. 그래서 21450 더하기 330원 더하기 320원 하면 법인세 비용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연범위세 문제는, 법인세 회계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 분석을 다 해봤는데 딱 요 정도 수준이 충분해요. 커버리지가. 자, 그리고 나서 14-16쪽에 2.2 이연범위세 자산의 인식 조건, 여기로 갑시다. 여기는 밑줄 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2.2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다음부터 했죠. 거기부터 밑줄 칠게요. 보고기간 말, 아이고. 현재 가산을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 이연범위세 부채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 이연범위세 자산을 인식했었죠, 우리. 그죠? 자, 근데 이연범위세 부채는 그냥 무조건 인식하는 게 맞는데 이연범위세 자산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뭐냐면, 자, 밑줄 쳐봅시다. 이연범위세 자산을 인식할 때에는 미래 법인세 부담액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액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만큼만 이연범위세 자산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아래쪽에 추가로 밑줄 칠 건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 양보를 1번 했죠. 여기 오셔가지고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미래 기간에 단기순 손실이 발생해서 어차피 부담할 법인세가 없다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미래 법인세 부담액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지. 어차피 법인세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 납부액은 없잖아요. 그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된다라고 하면 걔는 이연범위세 자산이긴 한데 자산성이 없는 거야.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DBM을 충족해야 되는데 비요건, 미래 경제적 효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연범위세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범위세 자산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밑줄이요. 반면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미래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범위세 부채를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채는 그냥 전액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주의죠. 자, 그 아래쪽에 양보를 이번에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있는데, 얘는 결손금하고 세액공제 밑줄 쳐놓으시고 X표 치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1차에서는 안 나오고 2차에서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서도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간평사 시험에서는 제가 기출 분석하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짝만 들어봐요. 이걸 이해하려면 세법 제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세법이 과목이 없잖아요. 결손금이 생기면, 결손금이 오죠? 마이너스 A익인 경우,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손금은 단기에 발생한 단기순 손실 말하는 거야.
세법상 결손금 말하는 거예요. 단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걔를 세법에서는 단기 순손실이 아니라 결손금이라는 명칭을 써서 표현을 하고요. 그 결손금이 발생하면 세법상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결손금이 발생하면 얘를 2월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월에서 다음 기에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세금 떼갈 때 결손금 차감한 순액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가. 그러면 얘도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보시면 아시고. 자, 세액공제. 얘는 그 세금을 내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그럼 소득공제는 공제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 받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에 세율 곱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세액공제는 세율 곱한 이후에 그 과세소득에서 세율 곱한 이후에 세액을 단기법인세 부채 금액 그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얘는 세율 곱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단기법인세 자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룰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자, 14-18쪽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밑줄이요. 자,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것이라고 내가 추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산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미래 시점에 확정세율 아니죠. 예상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인 거죠. 얘는 추정치야. 회계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계 추정치 나오면 두 가지 특징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데 얘는 최선의 추정을 반영해서 매기말 재측정을 해주셔야 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전진 적용이라는 것은 추정치 변경하면서 이연법인세 자산금액 변동하면서 변경시키면서 걔를 단기손익에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에 반영시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밑줄이에요. 과세소득에 의해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 범위까지 과거에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의 이연법인세 자산, 대변의 법인세 비용 이렇게 되겠지. 회계 처리가. 또한 이미 인식한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의 이연법인세 자산, 차변의 법인세 비용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회계처리는 회계 추정치 변경에 해당하고 재검토를 통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 조정은 법인세 비용에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얘 5번은 풀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풀고 법인세 회계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지만 잠깐 쉬었다가 주당이익 나가보시죠.